15분에 시작하자. 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많이 바쁘신지, 인원이 별로 없어서 좀 늦게 시작했고요. 좀 죄송합니다. 예, 오늘 금일 수요장터는 가공 경계선 설정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들어오신 분들은 제 목소리 다들 들리시나요? 네, 들리시는 거. 그래서, 네, 그럼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수전투를 진행할 전준호라고 하고요.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일단 가공경계선이라고 하시면은 NC 작업에서, 캠 작업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설정하는 항목 중에 하나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 참여하시는 분들이나, 스마트론 NC를 한 번이라도 다뤄보신 분들은 그 내용을 좀 잘 아실 거예요. 맨날 사용하시다 보니까 다들 내용은 잘 아시는데요. 제가 업체를 방문해보고 저희가 그러다 보면, 자주 사용하시는 기능임에도 불구하고 그 설정 방법에 대해서 좀 이렇게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고 사용을 하시는 분들이 좀 상당히 계시는 것 같아서 오늘은 좀 어떻게 보면 좀 기초적인 내용이긴 한데요. 가공 경계선이라는 그 기능 자체가 이렇게 어렵거나 복잡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수요장터 시간에 20분 정도, 그 정도만 같이 제가 얘기해보고 설명을 좀 들어보시면 실무에서 사용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시길 바라는 마음에 저희가 오늘 좀 준비를 좀 해봤고요. 다 아시는 내용이더라도 좀 복습한다는 의미로 좀 참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가공 경계선에서 경계선이 무언지를 먼저 좀 이렇게 알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가공 경계선은 용어 자체로 따지면 저희는 이제 바운더리랑 외형선, 다 이제 비슷한 용어고요. 가공 경계선이란 일단 정의를 내리자면은 가공 영역을 정의하는 경계선이겠죠. 그냥 말 그대로. 그래서 어떤 소재랑 일반적으로 소재랑 형상 파트별만 지정해 주시면 가공 경로, 툴패스를 생성하는 데는 문제가 없으실 거예요. 근데 자기가 이제 보다 사용자가 원하는 정확한 구간에 그 영역의 가공을 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가공 경계선을 지정해 주셔야 좀 더 원하는 그 형상을 얻으실 수가 있고요. 다른 방법으로는 검사면, 정사에서는 검사면을 설정을 해주시거나 Z면 Z 한 개라든가 다른 방법으로도 원하시는 형상에 따라서 이제 원하시는 구간을 이렇게 가공을 얻으실 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가공 경계선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좀 드릴게요. 가공 경계선을 일단 만드는 방법은 옵션을 보시면 고급 선택, 멀티 외형선, 범주 이렇게 세 가지가 크게 있는데요. 고급 선택 같은 경우는 제가 화면을 하나 열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고급 선택 같은 경우는 보시면 안에 있는 내용이 거의 모델링에서 복합선 사용하시는 그 기능하고 옵션이 거의 동일하세요. 동일하게 나오는데 한 가지 틀리다면 위에 있는 자동. 자동을 선택하면 그냥 선택했을 때 외곽이 자동적으로 선택이 되시죠. 그리고 이 하나씩 투영. 이 두 가지를 이제 복합선에서 없는 내용인데요. 하나씩 투영 같은 경우는 제가 여기서 한 점을 찍고 연결이 안 돼도 이렇게 끝에 외곽점을 찍어주면 자동으로 이렇게 연결이 돼서 이렇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마지막 구간은 오픈을 닫기로 바꿔주시면 이렇게 만드실 수가 있고요. 임의로 사각형을 이렇게 직각으로 만들다 보니까 그 안에서 반경값도 원하시면 반경값을 이렇게 추가하실 수도 있고요. 이런 기능이 복합선에는 없는 요 가공 경계선에만 있는 그 옵션이고요. 멀티 외형선 같은 경우는 DWG를 불러오시거나 아니면 저희가 텍스트라든가 어떤 스케치에서 어떤 스케치를 그리셨을 때 그걸 편하게 좀 관리하실 수 있는 기능이고요. 제가 스케치를 하나 그려서 설명을 드리면 스케치를 잡아서 이렇게 원을 이렇게 두 개 이렇게 그렸을 때요.
이 하나의 스케치상에서 그린 이 스케치는 이 멀티 외형선으로 선택하시면 이렇게 한 번에 쉽게 선택이 가능하세요. 그래서 이렇게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텍스트 같은 경우는 좀 더 유용하게, 텍스트는 선이 많기 때문에 좀 더 편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으시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 범주는 일반적으로 이제 템플릿 작업하실 때 많이 사용을 하시는 기능인데요. 범주 같은 경우는 일단 어떤 조건을 부여해서 그 조건에 맞는 스케치는 자동으로 선택이 되시는 거죠. 여기서 제가 범주를 선택하기 전에 이 밖에 있는 좀 전에 만든 스케치를 이 선에서 이 선을 빨간색으로 한번 조건을 이렇게 조건을 한번 부여시키고요. 이번에 다시 돌아와서 범주를 이렇게 선택을 해주면 빨간 선으로 이렇게 선택을 해주면 이 앞에서 지금 빨간색의 이 원 두 개가 자동으로 이렇게 외형선으로 들어오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이 방법은 템플릿 사용하실 때 대부분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시는 이제 방법이고요. 그 밑에 있는 가공 영역 네스팅을 사용할 수 있음이라는 이 항목이 전에 이제 10버전에서부터 추가된 기능인데요. 이 기능은 이제 물론 잘 아시겠지만 다시 보고 말씀드리면 요거는 잠시만요.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가공 경계선을 만드는 방법에는 요 세 가지 정도, 요 세 가지로 가공 경계선을 만드시는 거고요. 가공 경계선을 만드신 다음에 어떤 추가적으로 설정할 수 있는 게 이제 공구의 가공 위치라든가 선상 안쪽, 바깥쪽으로 주시면서 가공의 위치를 좀 더 영역을 넓히실 수도 있고요. 좀 줄이실 수도 있고요. 마찬가지로 옵셋 값을 부여하셔도 영역을 넓히고 줄이실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리려고 한 기능, 네스팅 사용 여부 결정은 전에는 기본적으로 어떤 스케치 안에서 다수의 스케치를 선택을 못 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가공할 부분이 이쪽하고 이 안에 제가 요걸 면을 분할한 다음에 죄송한데 분할한 다음에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릴게요. 요 안에 원으로 형상 중심을 선택하시고 이 원에서 이 원을 이렇게 하나 그려주고요. 이 원만 또 가공을 시켜줄 거예요. 면을 분할하고요. 다시 NC로 넘어온 다음에 제가 가공할 면은 이 면하고요. 이 면만 가공을 할 거예요. 이쪽 가운데 있는 이 사각형 쪽은 가공해서 제외를 시킬 거고요. 일반적으로 이런 작업을 하신다고 하면 전에 네스팅 기능을 사용 안 하실 때는 검사면 기능을 대부분 많이 사용을 하셨을 거예요. 검사면 기능을 사용하게 되면 가공 영역은 가공 영역은 뭐 이쪽 바깥쪽 외곽을 하나만 잡아주시면 되고요. 검사면으로 가공이 되지 않아야 되는 부분, 가공에서 제외되는 부분만 이렇게 선택해 주시면, 이렇게 검사면을 선택해 주시면 그쪽은 가공에서 제외되게 되고요. 제가 계산을 해보면 공구가 좀 작은 걸로 설정이 돼 있어서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리는데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를 잠깐 바꿔서요. 수평 수직 구간을 전부 다 줘야지 이게 지금 확실히 보이실 텐데요. 제가 수직 구간만 줘서 이게 좀 안 나왔는데요. 다시 한번 설정해서 다시 계산을 한번 돌려볼게요. 이번에는 가공 공구를 좀 큰 걸로 줘가지고
이렇게 검사면을 설정하시고 가공 트패스를 계산을 시키시면 검사면 주신 구간은 이렇게 가공에서 제외되는 걸 보실 수가 있으세요. 지금 제가 가공을 원하는 구간이 이 구간하고 이 안쪽에 있는 원 구간만 이렇게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검사면권을 준 이 구간은 제외됐고요. 그러니까 전에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방법으로 사용을 하셨는데요. 지금 네스팅을 사용하시면 굳이 검사면 작업을 안 하셔도 똑같은 결과를 만드실 수가 있으세요. 대신 가공 경계선을 네스팅을 체크해 주시고 가공 경계선을 안쪽과 다시 가공을 해야 되는 이 구간을 다시 선택을 해 주셔야겠죠. 그러면 세 군데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요. 조금 파트면에서 다시 제외시켜 주시면 되세요. 검사면에서 제외시킨 다음에 파트면 쪽으로 넣어 주시면 다시 한번 볼게요. 이렇게 하고 제외시키는 구간 그리고 다시 가공하는 구간을 이렇게 선택해 주시면 전에 같은 경우는 이렇게 3번 다수의 외형선들이 잡히지가 않으셨어요. 근데 지금은 여러 개 선들이 잡히시기 때문에 이렇게 가공을 해보면 결과적으로 아까 주시고 가공에서 제외됐던 부분을 그런 작업 없이 가공선만으로도 그 결과를 얻으실 수가 있고요. 예, 아까랑 동일하게 이렇게 가공선을 여러 개 만드셔도 이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똑같은 네스팅 내용을 제가 여기서 다수의 선을 한번 만들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시는 경우는 없으시겠지만 이런 식으로 다수의 선이 있다고 가정을 해도요. 네스팅만 선택하시면 이 여러 선을 기존에 2개만 선택했던 이 외형선들이 지금은 이렇게 다수의 선들이 이렇게 선택되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가공을 돌려보시면 가공이 이런 식으로 선택하신 외형선에 따라서 구간 이렇게 가공이 되고 안 되고 이렇게 설정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이런 기능이 기존에 없던 10번 전에 들어간 네스팅 기능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보시면은 이 선들은 제가 잠시 좀 숨겨놓고요. 그 밑에 보시면은 요 영역미리보기라는 요 항목이 있는데요. 요 항목은 이제 전부 저희 이제 모든 가공에서 나오는 항목은 아닌데요. 가공 경계선 항목을 좀 비교하자면 황삭과 정삭에서는 기본적으로 공통적으로 이런 외형선 관리 창이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 지금 설명드릴 요 영역 미리보기라는 요 항목이 여기서는 지금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2.5축 포켓 가공이나 윤곽 가공 쪽에는 2.5축 가공에는 영역 보기가 아쉽게 좀 이렇게 안 들어가 있는데요. 이 기능이 있으면 가공을 선택하시고 지금 선택하신 영역을 좀 쉽게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 기능이 어떤 기능이냐면은 제가 지금 일단 아까랑 동일하게 이쪽 전체를 가공 경계선으로 지금 설정을 하고 작업을 할 건데요. 여기서 영역 미리 보기를 선택하시면 이렇게 위쪽에 영역을 쉽게 볼 수 있는 이렇게 하나의 창이 하나 위에 층이 하나 형성되는 걸 보실 수가 있으세요. 가장 많이 헷갈리시는 부분이 이걸 선택하셨을 때 여기 어떻게 변화되는지 지금 어디까지 설정이 되어 있는지 그걸 눈으로 좀 보시면 좀 편하실 텐데 이 기능은 많이 사용을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오늘은 이걸 설명을 좀 드리려고 좀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리고 제가 바꾸게 되면은
설정 창들이 이렇게 창이 바뀌게 되죠. 요거를 제가 자동 미리 보기로 설정해 놓고 변하는 걸 쉽게 좀 보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놓을게요. 이걸 바깥쪽으로 하시면은 이렇게 바깥쪽으로 지금은 공구가 4파이기 때문에 바깥쪽으로 하면 바깥쪽으로 나와 있는 이 길이가 이렇게 4mm가 이렇게 나오게 되죠. 바깥쪽이라고 하면 이 공구가 이 주시는 설정하신 가공 경계선의 바깥쪽에 이렇게 위치하기 때문에 이렇게 바깥쪽에 4mm 지금은 제가 여기 설정을 화면점으로 해서 여기 정확하게 지금은 안 떨어지는데요. 이렇게 하시면 4mm가 나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으세요. 자, 요거를 안쪽으로 바꾼다고 하면 이렇게 안쪽으로 바뀌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요걸 선상으로 하면 공구경이 중간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양쪽에 2mm씩 이렇게 나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시죠. 그러면 다시 한번 길을 측정해 보면 이렇게 2mm씩 나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그래서 요게 요 내용 이제 외형선 옵셋까지 해서 이 기능이 좀 많이 헷갈리시는데요. 그 기능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제가 요 화면, 요 안에 있는 이쪽을 가공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거를 스마트론 화면에 있는 이 창으로 열게 되면 이쪽 면을 가공을 하고 싶어요. 여기 지금 텍스트가 입혀져 있는 가공을 하려고 하는데 저는 지금 공구가 이 가공선을 따라서 이렇게 공구 중심이 가공선 라인에 걸쳐서 가공을 하기를 원하는데요. 이 동일한 조건을 안쪽으로 주셔도 되고요. 바깥쪽으로 주셔도 동일한 결과를 만드실 수가 있으세요. 대신 안쪽으로 주셨다고 하면 저희는 기본적으로 옵셋에 적용되는 값이 이 가공되는 쪽이 플러스 방향으로 설정이 되어 있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안쪽으로 주시게 되면 마이너스 바깥쪽으로 5mm, 공구경 중심이 5mm라고 가정했을 때 마이너스 5mm를 주셔야 되고요. 바깥쪽으로 주신다고 하면 플러스 방향이 가공 방향이기 때문에 플러스 5를 주셔야 동일한 값을 얻으실 수가 있으세요. 선상은 0으로 주시면, 물론 선상은 0으로 주시면 이렇게 만드실 수가 있으시겠죠. 그 내용이 이 내용인데요. 그래서 동일한 조건을 했을 때 안쪽으로 주신다고 하면 마이너스 5, 밖으로 5mm 빼시는 거고요. 선상으로 했을 때는 그 자리 그대로 가공이 되시는 거고요. 그리고 바깥쪽으로 주신다면 플러스 5 이렇게 주셨을 때 이 값이 외형 경계선에서는 각기 다른 값을 주셨지만 결과적으로 같은 가공을 하실 수가 있는 뭐 그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많이 헷갈리는 경우가 있으신 것 같아서 이렇게 보시면 쉽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고요. 그래서 혹시나 그게 만약에도 뭐 헷갈리신다면 여기서 이런 식으로 한번 줘보시면 바로 이렇게 적용이 되는 걸 눈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자, 마이너스 뭐 바깥쪽으로 하신다고 하면 안쪽으로 5mm가 더 들어오는 거겠죠. 그래서 이 기능 많이 안 쓰시는 이 기능 사용하시면 좀 더 편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그 밑에는 최대 간격과 공차 이 항목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 항목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공차 및 가공 바운더를 설정하실 공차 및 가공 여유 설정하실 때요. 여기 보시면 이 최대 외형선 간격이라는 이 항목이에요. 이 항목은 저희가 디폴트로 100분의 1mm가 이렇게 설정이 되는데요. 크게 많이 손은 안 대시는 항목이긴 하지만 어떤 텍스트 파일이라든가 어떤 선을 갖고 오셨을 때 좀 정밀한 작업을 하실 때는 이 값을 1000분의 1이라든가 이하로 이렇게 주셔야 되는 경우가 좀 발생하실 거예요. 근데 이걸 매번 저희 디폴트로 100분의 1 잡혀있기 때문에 이걸 매번 이렇게 바꾸시기가 다소 좀 귀찮으시거나 이제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 값은 이 도구에서 초기 설정 값에서 여기서 설정을 해주시면 작업을 계속 그 값으로 주시는 값으로 설정을 다시 안 하셔도 가능하세요. 그 항목이
도구의 초기 설정 창에 요 NC로 들어가시면요. 디폴트 밸류라는 게 있고요. 이 항목에서 최대 외형선 간격, 이 간격을 바꿔주시면 바꿔주신 이 값이 앞으로는 작업하실 때마다 따로 손을 안 대셔도 그 값으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제가 지금 일단 좀 눈에 보기 편하게 100분의 3, 5로 이렇게 설정을 한번 해보고 이 값이 적용이 되시는지 한번 볼게요. 이 파일을 일단 저장을 해주시고요. 지금 이 파일에서는 이미 이렇게 설정을 하셨기 때문에 적용이 안 되세요. 그래서 이 창을 닫아주시고 제가 새로운 창을 열면서 거기서 다시 한번 그 값이랑 뒤쪽에 남은 2D 외형선 그 기능을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그래서 지금 그 창이 열리기 전까지 저희 좀 비교를 해보면요. 황삭과 정삭은 동일하게 이런 외형선 창이고요. 2.5치 포켓 가공은 네스팅이라든가 옛날 버전부터 사용하시던 이 방법이기 때문에 네스팅 기능은 여기서 적용이 안 되시고요. 따라서 영역 미리 보기 기능도 적용이 안 되시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거의 똑같이 전에 사용하신 거랑 동일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다만 이 윤곽 가공에서는 조금 다른 게 이 공구 위치 지금 캡처 화면으로는 지금 보실 수가 없는데 공구 위치가 선상과 접선이라는 보통에는 이제 선상과 안쪽 바깥쪽 뭐 접촉점 그렇게 공구 위치 설정할 수가 있는데 이 2.5축 윤곽 가공에서 선상과 접선으로만 설정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 선을 갖고 작업을 하시는 가공이기 때문에 이게 좀 다른데요. 그거는 시마트론 창 안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네, 여기서 NC로 들어가신 다음에 제가 2D 가공은 다른 예제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간단하게 이렇게 바운더리만 있는 이렇게 간단한 영상을 갖고 설명을 좀 드릴게요. 공구는 18 플랫으로 하나를 만들고요. 보내주시면 아까 이 외형선 간격이 이렇게 아까 주신 그 값으로 이렇게 바뀌어서 적용되신 걸 보실 수가 있으세요. 아까 제가 줬던 0.035가 이렇게 들어가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이런 식으로 일반적으로는 뭐 손을 안 대시는 경우지만 간혹 정밀한 선 작업을 요구하실 때는 이렇게 값을 1000분의 1 정도나 뭐 이렇게 주시면은 좀 더 정밀한 가공을 얻으실 수가 있으실 거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래서 2D 2.5축 가공은 아까 잠깐 말씀드린 요 외형선 요 공구 위치 및 옵셋값 요 기능은 3D의 황삭 정삭은 이제 물론이고 2.5축에서도 포켓 가공은 동일하게 이런 방법으로 적용이 되세요. 다만 2.5축의 윤곽 가공만 그 방법이 좀 다른데요. 윤곽 가공 같은 경우는 이 가공할 면이 안쪽 바깥쪽이 없기 때문에 윤곽만 가공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주시는 대로 바깥쪽에 플러스를 주시면 바깥쪽으로 나가는 거고요. 안쪽에 뭐 플러스를 주신다면 안쪽으로 이렇게 적용이 되시는 차이점이 윤곽 가공만 좀 차이점이 있고요. 그래서 윤곽 가공을 보게 되면 아까 뭐 황삭 정삭 보신 거랑 크게 다르신 점은 없으세요. 대신 이 공구 위치가 선상과 접선이 있다는 이 차이가 좀 있고요. 선상은 말 그대로 선택하시는 외형선을 따라서 그대로 가공이 되는 거고요. 이 접선 같은 경우는 이 주시는 방향에 따라서 바깥에 붙으면 바깥쪽으로 이제 설정하신 거랑 동일하게 되시죠. 여기 안쪽으로 붙으면 안쪽 결과적으로 이제 뭐 황삭과 정삭에서 안쪽으로 설정하신 거랑 이제 동일한 결과고요. 지금은 선상과 접선 이 두 가지만 줄 수가 있는데 일단 선상을 주시면
선상으로 선택하셨을 때 바로 뭐 가공을 해보면 선상을 따라서 그대로 이렇게 윤곽을 가공하는 거는 바로 쉽게 보실 수가 있으세요. 선상으로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가공이 되는 거고요. 이걸 접선으로 주시게 되면 안쪽이든 바깥쪽이든 이 선상 설정하신 이 선을 따라서 선을 기준으로 바깥쪽이든 안쪽이든 가공이 되시겠죠. 안쪽으로 하신다고 하면 이 화살표, 큰 화살표처럼 이 안쪽에 가공이 되시는 거고요. 안쪽으로 한번 해보고 가공을 해보면 접선으로 해놓고 안쪽으로 가공을 해보면 당연히 공구 격만큼 10파의 플랫이니까 5mm 떨어진 구간에서 안쪽으로 가공이 되시겠죠. 이렇게 Y값이 5mm 이렇게 떨어진 자리에서 위치해서 가공이 되실 거고요. 마찬가지로 바깥쪽으로 하신다고 하면 바깥쪽으로 가공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옵셋을 주시면 그 주시는 값만큼 이번에는 바깥쪽으로 한번 줘볼게요. 그리고 옵셋 주신 값만큼 더 플러스가 돼서 가공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10파의 플랫에 제가 5mm를 추가했기 때문에 여기에 10mm가 이렇게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으세요. 이 윤곽 가공만 바깥쪽에 플러스를 주셔도 그 선의 바깥쪽이면 바깥쪽으로 플러스가 적용이 되시는 거고요. 마이너스는 반대로 안쪽으로 추가가 되시겠죠. 그래서 다른 외형성과 다르게 윤곽 가공만 좀 다르다는 점을 꼭 기억해 두시면 그 옵셋량을 주실 때 그 방향이 방향이 좀 헷갈리거나 이제 그러신 경우는 좀 없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좀 말씀드리면 여기서 보시면은 요 가공 사이드 밑에 연결 순서라는 게 있어요. 이 연결 순서는 이 공구 경로를 제가 이렇게 펴놓으면 기본적으로 저희가 공구 가공을 할 때 하향을 주시거나 상향으로 주셔서 공구의 칩 배출하는 방향과 연관을 해서 설정을 하세요. 뭐 대부분 하향으로 많이 하시는데요. 외형선을 주시게 되면 이렇게 바깥쪽 위치까지 설정하신 상태에서 이 연결 순서를 바꿔주시게 되면 똑같은 이 외형선을 가공을 하는데 왼쪽과 오른쪽으로 가공 방향을 설정해 주시면 당연히 이 절삭 모드의 하향과 상향으로 연결이 되시겠죠. 지금은 제가 연결 순서로 가공을 해놓고 이걸 가공을 해보면 내비게이터로 확인을 해봤을 때 이렇게 오른쪽으로 해서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도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똑같이 이번에는 연결 순서 반대로 해놓고 가공을 해보면요. 당연히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가공이 되실 거예요. 이렇게 아까랑 반대로 반시계 방향으로 되고요. 제가 이쪽에서 따로 설정을 안 했어도 하향에서 상향으로 이렇게 바뀌는 걸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그래서 뭐 가공을 항상 뭐 하향으로만 하셔야 된다고 하시면 이렇게 무조건 한 방향만 뭐 설정을 하시고 하신다면 그때도 요거를 꼭 기억을 해 주셔야 상향이든 하향이든 그 절삭 모드를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설정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네, 그래서 다시 이 표를 좀 비교해 보면 그런 기능들이 있고요. 네, 그래서 윤곽 가공에서는 이제 뭐 제가 지금은 외형선 가공만 닫힌 외형선을 했는데요. 열린 외형선을 쓰신다고 해도 이 자체는 크게 변하는 건 없어요. 가공 경에서는 크게 내용이 어렵거나 이제 뭐 그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지금은 전반적으로 쭉 한번 해서 오늘은 가공 경에서는 여기까지 설명을 드릴 건데요. 혹시나 궁금하신 점 있으면 지금 말씀을 좀 해주시고요. 일반적으로 사용을 많이 하시는 기능이기 때문에 크게 이렇게 어려우시거나 그러시는 않으실 것 같아요.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
제가 업체에서 이제 가장 많이 듣는 그 문의가 일단 지금 설정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확인을 못 하시는 그런 경우 때문에 지금 많이 헷갈리신 것 같아서 그때는 가공 영역 미리 보기로 어떻게 지금 설정이 되고 있는지 확인을 하시면서 작업을 하시면 좀 더 이해하시기가 좀 많이 수월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질문이 없으시면 저희가 이번에 NC 가공에서 좀 문제가 됐던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유저분들한테 메일을 보냈었는데요. 그 내용이 패치가 이번에 새롭게 나오면서 수정된 내용이 있어서 그 내용을 좀 간략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저희가 서비스 팩 1의 패치 2 이제 이후에 쭉 가공을 하셨을 때 이렇게 툴 복사 보시면 경로 이동 복사에서 배열 복사 유독 이 기능에서 좀 문제가 발생했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 부분은 많은 유저분들이 다들 이제 아시는 부분일 거예요. 이제 이 부분은 저희도 좀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인데요. 그 문제가 지금 서비스 팩 2의 패치 1에서 수정이 되었었는데요. 이게 완벽하게 수정이 됐다기보다는 좀 미흡한 부분이 좀 발생했었어요. 저희가 테스트를 해보고 고객들 유저분들 사용해보신 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다소 좀 이렇게 해결하는데 문제가 좀 발생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이번에 다시 한번 서비스 팩 2의 패치 2가 수정이 되었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렇게 툴 복사하실 때 급속 이송 구간이 대각선으로 나왔던 이 문제가 지금은 다시 해결이 돼서 이렇게 좀 다시 패치 2가 이번에 새롭게 나왔고요. 그래서 이 기능, 패치 2 기능은 저희가 이제 자동 업데이트를 통해서 유저분들이 바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업데이트 방법은 다들 아신 내용이지만 이거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스마트홈 컨트롤 패널 창에 들어오신 다음에 업데이트를 누르시게 되면 제가 직접 제 PC에 있는 걸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해당하시는 요 10버전 64비트면 64비트, 뭐 32비트면 32비트 해당하시는 그 폴더 안에 컨트롤 패널 창을 여신 다음에요. 여기 첫 창에 보시면 다른 걸 아무것도 손을 안 대셔도 이렇게 스마트폰 업데이트라고 해서 이 항목이 하나 있으세요. 이걸 눌러주시면 이렇게 지금 저도 지금 패치 툴 설치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설치하라는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여기 활성화되어 있으시면 요거만 눌러주시면 설치가 바로 이렇게 되시고요. 대신 요거는 정식 락을 사용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이렇게 자동 업데이트가 좀 가능하신 내용이고요. 그래서 스마트폰을 패치 2에 포트를 이렇게 설정을 하셨으면은 슈퍼박스를 사용하시는 사용자들은 슈퍼박스도 같이 업데이트를 해주셔야 연동을 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슈퍼박스 연동하시는 방법은 이 그림처럼 유틸리티에서 이 슈퍼박스 매니저라는 이 항목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슈퍼박스 관리자라는 이렇게 창이 하나 더 뜨게 되고요. 이 창에서는 이 관리자에 이렇게 암호가 나오는데 암호는 엔터만 눌러주시면 돼요. 그리고 저는 지금 슈퍼박스 연결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저는 여기 더 이상 이렇게 안 나오는데요. 슈퍼박스 연결이 돼 있으시면 여기서 슈퍼박스 버전을 바꿔주시고요. 체인지 버튼을 눌러서 바로 바꿔주시고 이렇게 업데이트를 다 받으신 후에 다시 한번 이렇게 얘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버전이 완전히 올라가는 걸 보실 수가 있으세요. 이 메일은 지금 여기 있는 PDF 이 파일은 저희가 다시 수요 장터가 끝나는 대로 바로 유저분들께 다시 메일로 보내드릴 거고요. 그 내용을 간단하게 미리 한번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면 일단 오늘은 준비한 내용은 수요 장터 여기까지고요.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점이나 혹시 설명이 필요하신 부분 있으면 지금 말씀해 주시면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질문이 없으신 관계로 일단 오늘은 그럼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할 거고요. 네, 오늘도 예, 바쁜 업무 또 열심히 예, 또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